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경심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부터 좀 살펴보겠는데, 이 신병 처리 방향의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정 교수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이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수사가 그 마무리 국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신병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주요한 변수가 바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10월 15일 날 팩스로 검찰에 입원 증명서가 하나가 접수가 되었던 거죠. 이 병명이 그 뇌경색 뇌종양입니다.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심각하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더 논란이 그 증폭되는 것은, 그렇다 본다면 이것을 작성해 준 의사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직인도 있어야 되고 의사의 번호, 면허 번호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나타나 있지 않고 더군다나 원본이 아니고 팩스로 전달이 됐고, 만약에 그 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외과가 전문 영역인데, 어떻게 본다면 정형외과의 또 명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마지막 구속을 피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그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MRI 등이라든가 이것을 그 제출해달라. 그런데 아직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 변호사님, 네. 만에 하나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 교수 입장에서는 첫 재판에서 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법원을 설득하기 좋은 일일 텐데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정 교수가 이번 확인서를 어떤 맥락에서 제출했는지 좀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으니 소환 일자를 좀 연기해다오, 이런 취지에서 하나의 정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서류를 낸 거거든요. 그리고 우려하듯이 병원 명가, 의사, 날이나 의사까지 검찰에 냈을 때 지금 수사를 거쳐오면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마 검찰을 크게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 또한 외부에 유출됐을 때 또 다른 피해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의심해서 지금 제출을 연기하고 검찰과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영장이 청구되고 신병 처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병 처리 과정에서는 법원에 내는 절차는 당연히 이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 교수 측에서는 이제 검찰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못했다, 또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 검찰은 사건 기록을 왜 공개를 하지 않은 건가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재판 절차하고 핵심이 그 공판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무기 대등의 원칙, 무기 이제 평등의 그 원칙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과연 내가 어떠한 죄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가를 소추기관이 사실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본다면 관련된 조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열람할 수 있어야 방어권이 이제 보장이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 이제 그 변호인의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번 사건의 좀 특별한 점은 관련된 그 수사 기록 등에 다른 공범과의 관련성이 밀접하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일반적으로 열람을 허용하게 된다면 수사의 중대한 방해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검찰의 판단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형사법의 그 규정에 의하면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이 있거나, 바꿔 얘기하면 공범과 말맞추기를 하거나 이런 등으로 수사의 장애가 있으면 검찰이 허용하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쪽의 그 법적인 주장은 다 이등타당한 것이고, 예. 다만 이제 그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체 진실의 그 발견을 위해서는 방어권도 충분히 그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관련된 그 수사 기록을 복사하고 열람케 해야 된다. 예. 2주간의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군요.
예.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어권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저희가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에 응하게 되면 검찰에 그 열람복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공소장 이외에 갖고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확보한 이 사건과 기소 사실과 관련된 증거 기록을 보고 그 증거 인부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어떤 부분은 그대로 판사가 볼 수 있도록 그냥 인정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되면 변호인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아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받고 증인 신문을 한 이후에 기록이 법원으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증거와 이제 피고인의 방어권의 핵심은 이 기록을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99%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증거 목록을 변호인 측에 제시하고 기록 열람 복사를 허가해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해 주는 건 이 재판 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수사 과정 중에서는 일방 피의자 혐의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지위상의 어떤 한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다소 이례적이고 그래서 재판부도 2주 안에 빨리 매듭 지으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 교수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 교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이 잘 지켜졌는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변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서로 법정 밖에서 법정 밖 논쟁으로 또 비화되기 때문에 모든 건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예, 윤석열 총장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정 교수 측이 주장하는 인권 이 얘기는 자신의 건강 문제, 피의 사실 공표 이런 것들을 모두 거론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사 과정 중에서 피의 사실이 상당히 공개되고 공표됐다는 점에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이 있을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또 건강상의 문제도 검찰을 믿고 어쨌든 입원 확인서를 냈는데 또 이게 별도로 해당 병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 이 가족분들은 이런 어떤 행위가 계속 된다면 아마 문제 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재판 중에도 이 부분과 해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현출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의사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의 정 교수 조사 이제 6차례 이루어졌고 한두 차례 더 소환한 이후에 이르면 이제 이번 주 안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청구될 가능성이 상당히 예.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변수가 건강상의 그 문제, 뇌경색 등의 입장을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이었었는데 지금 구체적인 객관적인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고 또 그 평상시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그 사안의 중대성이 상당히 그 심하다고 하는 점, 예. 이를테면 사문서 그 위조뿐만이 그 아니고 증거인멸 그리고 사모펀드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범의 그 가능성도 그 오천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자본시장법 그 위반, 공직자 그 윤리법 위반 등 상당히 그 혐의의 중대성이 분명히 그 있다. 만약에 소명만 된다고 한다면 특히 증거 인멸을 소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 간접적 또 제3의 진술 등에 의하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증거 인멸 교사의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점 등으로 그 봐서는 검찰의 그 입장에서도 영장 청구를 충분히 할 명분과 또 나름대로의 그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인권 보전과 관련돼서는 전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다른 피의자보다 더 신중하게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비공개 소환 조사뿐만이 아니고 지하 주차까지 사실은 직원의 차를 이용케 하는 거 하면 또 사실 일반인하고는 상당 부분 다르게 중간에 언제든지 집에 갈 수 있도록 허용을 또 물론 했고요. 예. 뿐만이 아니고 그 앰뷸런스까지 주변에 그 대응을 하는 등 더군다나 그 이 촬영 과정을 조사 과정을 그 CCTV 영상 녹화로 다 했던 이런 점들도 예. 혹시 재판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적정 절차 보좌에 대한 문제점. 왜냐하면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꼼꼼한 것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요약하면
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변수는 이제 뇌종양 객관적인 진단서를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앞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검찰은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원의 기각 이후에 어떤 확실한 한방이 있다라는 걸까요? 일단은 그 혐의 자체가 세 가지였죠. 예. 그 배임의 혐의였습니다. 그 웅동학원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웅동학원에 약 16억, 현재는 100억 정도의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냐, 배임 혐의.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이 배임 수재죠. 바꿔 얘기하면 교사 채용과 관련돼서 2억 원 이상을 받았는데 준 사람은 구속이 되고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된 이런 점들. 세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입니다. 해외에 도피해 있어라. 그렇다고 봤을 때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정황이 검찰이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영장 재청구 가능하고 예. 그 논거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이제 배임 수재와 그 관련돼서 받은 사람이 구속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0.1%였다. 예. 다만 이제 그 건강상의 문제를 재판장이 이유로 들었었는데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알려진 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은 실제로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배임죄와 관련된 증거를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배임 수재와 그 관련돼서도 이 돈 자체가 또 박 이사장 모친께도 전달됐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황들 예. 그리고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 이런 것이 그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이건 역시도 이제 목부의 척추 신경술을 받아서 입원 중인데 어떤 객관적인 진단서를 내는 게 필요하겠군요. 네, 그리고 일단 조국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건강상의 문제도 일단 법원에서 판단의 하나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건강 사정이 나아졌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는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가 돼 있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큰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발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조 장관의 오촌 조카는 이제 구속이 됐고 또 정경심 교수는 검찰에 6차례 소환이 됐습니다. 이 동생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말씀하셨듯이 재청구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소환될지 또 관심인데요. 일단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혐의의 경중이나 유무와 관계없이 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고발은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 신분입니까? 그렇습니다. 피고발인으로서 언제 소환합니까? 그래서 그 지금 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소환은 합니까?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 총장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그 윤 총장의 그 표정과 그 태도를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예. 적어도 피고발인 신분이다. 이것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 피고발인 신분도 역시 그 소환이 돼야 됨이 일반적인 법 절차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소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더군다나 현재 법무부 장관의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사하는 데는 현직보다는 상당히 좀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그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그 조서를 꼼꼼히 살펴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아마 그 변호 전략과 관련돼서 혹시 조국 장관의 혐의와 관련된 것을 검찰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조서를 외우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변호인 측에서도 조국 장관의 소환 조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그 가장으로서 이를테면 학교와 관련된 입시 증명서, 더군다나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관여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웅동학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기 소송 등에 있어서도 그 시점에서 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그 소송에 대한 대응 문건이 조국 장관 자택의 PC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봐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는 상당히 적다. 예. 그렇다 본다면 검찰이 소환 가능성은 높지 않아 저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피고발인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통 뭐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내서 뭐 서면으로 회신받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아마 조국 장관이 이제는 이제 장관직에서도 내려왔고 본인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아주 좀 세밀하게 이제 반박해야 되는 국면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다면 검찰도 이제 소환장을 보낼 것이고 여기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개혁의 한 일환으로 거론되는 이 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비공개로 진행이 될 걸로 좀 전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재판은 25일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구속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 자체가 그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그 작전 세력을 동원해서 주식 그과 관련된 조작의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코링크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0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 예. 세 번째는 관련인들에게 허위의 증언이라든가 특정적인 자료를 없애라라고 하는 이제 증거인멸 이제 교사의 이제 혐의인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오촌 조카 이 자체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보다도 공소장에 나타난 혹시 정경심 교수가 공범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인가? 예. 그것이 사실은 이제 관심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소장에는 공모했다, 공범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의심케 하는 대목들이 상당 부분 이제 있는 거죠. 예. 그 동생의 이름으로 코링크 P를 차명 소유했다고 하는 점들이라든가 또는 그 일정한 액수 자체를 사실은 대가로서 받은 점이 혹시 그 횡령의 공범은 아닌 것이냐,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이제 수사의 그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세 가지 혐의로 오촌 조카가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범 여부를 가리는 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조범동 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이 한 달간 금지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법원이 그 신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인멸의 그 가능성과 말 맞춤이 있기 때문에 예. 변호인과 배우자 또 그 기타 존속 비속 관계에 있는 친근한 가족 이외에는 외부 접견을 이제 한 달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경심 교수의 일련의 그 사람들과 말맞추기 정향, 과연 코링크 P의 실질적인 소유, 그 다음에 그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했는가 여부를 말맞추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접과 편지를 주고받는 이거 자체를 금지한 이런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외부인 접견 금지라면 어떤 누구도 다 만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아주 가까운 직계 뭐 좀비속은 이제 허용을 하는 그 통례가 있기도 하고요. 예. 관련 조문을 보더라도 이게 형사소송법 91조에 있는데 모든 어떤 사인과의 접견을 불허하더라도 변호인의 접견권은 허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에는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고 준비 또한 해야 되는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한까지 침해해가면서 접견을 방해할 수는 없도록 돼 있거든요. 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헌법상 보장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허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25일 열릴 조범동 씨의 첫 재판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